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며 지식을 얻는 것일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그저 잠깐의 여유를 위한 도구이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글자들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 당장 필요한 지식만을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독서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선 독서는 곧 성찰이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책을 읽는 행위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정보 나열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을 가꾸며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빌어 독서와 성찰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독서가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피상적인 읽기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독서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서를 통해 얻게 될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퇴계 선생은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타인의 지혜를 흡수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정돈하셨습니다. 그는 책은 마음을 닦는 도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번뇌와 오해, 편견, 그리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걷어내고 정화하는 과정으로 독서를 이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책 속의 맑은 지혜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 생각하신 독서의 본질이자 진정한 독서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알아가고 완성해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인격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독서가 단순한 활자 읽기를 초월한 철학적 행위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한마디로 독서는 성찰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인물들의 삶과 고민을 마주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권의 동양 철학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그 철학적 개념들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사상들이 주장하는 삶의 태도와 가르침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혜는 없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해,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독서는 마치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차림을 가다듬듯 책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정돈하며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책은 우리의 내면, 즉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상과 인물들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편견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등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익숙함에 젖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책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면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독서의 참된 의미이자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영원히 닳지 않는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자신을 가꾸고 성찰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이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책을 읽고 성찰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성장시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채워 넣는 것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와 성찰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우리는 단순히 머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삶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공한 기업가나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담은 평전을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그들의 성공 비결이나 작품 세계를 나열하는 것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책 속의 인물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 끈기, 통찰력,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독서를 통한 성찰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풍부한 간접 경험과 심오한 깨달음을 제공하며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하게 됩니다.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유연하고 깊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과 평온을 기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현명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찰 없는 독서는 마치 껍데기만 있는 과일처럼 공허합니다. 활자를 눈으로 훑고 내용을 대충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겉핥기식 독서는 잠시의 지적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깊은 내면의 변화나 성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찰을 동반한 독서는 우리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양적인 독서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곱씹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질적인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으며 주인공의 고뇌에 깊이 공감하고 그가 처한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함께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고 복잡한 세상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를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인격은 점차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찰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 독서를 통한 성찰은 단순한 지식인의 길을 넘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품격을 갖춘 군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독서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와 성찰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책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이 등불은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헤매지 않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미지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와 깊은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배운 나눔의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아 일상에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는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서와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씀처럼 책이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고 성찰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래전 읽었던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거나 잠시 잊고 있던 중요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어떤 고민의 실마리를 풀어주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사려 깊은 성찰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와 성찰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아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또는 최근 한 달간 읽었던 책 한 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각인되었나요? 그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생겼는지 잠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혹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아니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모습, 혹은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그 책이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어떤 깊은 성찰을 주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는 순간, 우리는 독서의 참된 의미와 그 깊고 신비로운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짧지만 의미 있는 성찰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내 안의 작은 변화의 물결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독서와 성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명쾌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명언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독서는 마음을 밝히는 길이며 성찰은 그 마음을 깊게 한다. 이 말씀은 독서가 우리의 내면을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고 성찰이 그 밝아진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책은 그 빛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지만 그 빛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때로는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는 성찰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길을 찾아가고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독서와 성찰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며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독서와 성찰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가 범람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실한 지혜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독서와 성찰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양적인 독서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의미와 저자의 메시지를 깊이 헤아리고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줍니다. 마치 얕은 물을 넓게 퍼뜨리는 것보다 한 곳에 깊이 우물을 파서 맑고 귀한 샘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이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독서는 깊이와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은퇴 후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에 책을 읽고 성찰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쁜 현업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삶의 의미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좋은 책을 벗 삼아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오래전 놓쳤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거나 새로운 열정이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등불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며 매일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독서와 성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충만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와 성찰을 우리 삶에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깊이 읽기입니다. 책을 천천히 읽고 그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속독이나 다독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진정한 성찰을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단락이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 이 구절이 나에게 전하는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읽어보세요. 마치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맛보듯이 책의 내용을 오감으로 음미하며 깊이 빨아들이는 몰입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활자 해독을 넘어선 영혼을 울리는 독서를 시도해보세요. 둘째, 성찰하기입니다. 읽은 내용을 나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가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읽은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현재 상황이나 고민 혹은 나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일기나 독서 노트를 꾸준히 쓰는 것도 훌륭한 성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을 나의 삶에 비춰보고 나의 행동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우리 내면의 거울을 닦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나누기입니다.
독서와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독서와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혼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될 때 그 가치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읽은 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공유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깨닫게 되거나 나의 생각을 더욱 명확히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나눔의 과정은 독서와 성찰을 더욱 깊이 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얻은 깨달음이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누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독서의 완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독서와 성찰을 자신의 삶의 근본이자 학문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정한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책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주고 성찰은 그 밝아진 마음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독서와 성찰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나의 삶에 비춰보며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독서와 성찰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독서와 성찰의 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